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38살 남자입니다. 출근을 하려고 새벽에 눈을 떠보니 잘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보고 있으니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깨지 않게 조심히 현관문을 나섰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루를 밖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이 시대에 힘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언젠가 분명히 꽃피는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가진 직업으로 인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어떠한 위로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며 일을 해왔었는데 그동안의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었어요. 너무나 서러웠고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까지 오게 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예요. 그리고 제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아내도 많이 힘들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을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일어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아내와 저는 결혼을 하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놓고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었죠. 경아,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집에 쳐들어오면 내가 봐줄 거라 생각한 거야? 저희가 왜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인사 오겠다는 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은 아예 들어주려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왔어요. 그래야 뭐라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일단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딜 가긴 약속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네 멋대로 하는 행동을 지켜봐야 하는 거야? 나는 싫다고 얘기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꼭 한 번은 찾아뵙고 싶었는데요. 기회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네요. 정말 경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요. 앞으로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피해준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어머님이야? 나는 자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는데? 그리고 지금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 싫다는데 왜 자꾸 우리 딸을 넘보려고 하는 거야? 그쪽보다 더 좋은 남자 수두룩하게 줄 서 있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 장모님은 아내와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진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럽다며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 괜찮은 직업이고 남들도 벌어들이는 수익을 듣게 되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돈과 직업 둘 다 자신의 기준에 맞아야 했고 그 이유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익감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건어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 적은 없으셨어요. 저한테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불쾌하게 생각하셨고 그런 점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장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직업은 아니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인터넷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익은 보장이 되었었어요. 결혼 생활하면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로 인해 어떻게 해야만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철판 깔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진심을 다해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노력하며 끈질긴 모습을 보이자 그런 모습에 두 손 두 발 들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면 어디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여기에서 둘이 손잡고 나가는 순간 나는 너희 얼굴 다시는 안 볼 거고 인연 끊을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거라. 자네는 내가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니야.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들었을 때 인상부터 찌그러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네는 우리 집에 맞지가 않네.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 집안에 건어물이나 팔고 있는 사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을 하기가 어려우니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라.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저와 인연을 끊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 싫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단 한 번도 좋게 생각해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엄마 딸이 맞기는 한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남들 시선이 더 중요해요? 사위가 건어물 파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게 뭐 어때서요? 엄마는 건어물 안 먹어요? 술안주로도 자주 사드시면서 면전 앞에서 생선 비린내 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남을 깎아내리는 엄마의 인성이 남들이 바라보는 이미지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저희에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았으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엄마도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장례식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예요. 결국 결혼을 하라는 허락은 받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조건은 저희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몸이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아내를 친딸처럼 생각해주고 진심을 다해 좋은 말만 해주셨는데 너무 반대되는 장모님의 성격에 한동안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아내는 자기 엄마와 인연을 끊었다며 무작정 결혼하자고 얘기했었지만 그런 식으로 잘라내어 버리면 분명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안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것 같아 돌다리도 두들기며 걸어보자고 얘기한 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한평생 키워온 딸이 부모와 등을 지고 결혼을 진행한다면 아내도 그렇지만 처가에서도 좋은 기억은 남지 않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아내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기로 했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장모님의 목소리였고 따로 만나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화에 당황했고 떨리는 마음을 움켜쥐며 약속된 장소로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도착을 했는지 40분 정도가 지나자 멀리에서 장모님이 걸어오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자마자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가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장모님이 한 소리 하셨어요. 난리를 치고 나갈 땐 언제고? 왜 여태껏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니 속마음을 들어봐야겠는데? 아무리 경아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등지면서까지 결혼을 한다는 건 집안의 불화만 더 키울 뿐 좋아질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거라 한 발 더 뒤로 물러난 뒤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아직까지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는 일은 없을 테니
저를 믿고 결혼 허락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는 있는 것 같아 마음에는 드네. 만약 낳아준 부모를 등지고 결혼식 진행했다면 나는 분명 그 결혼식 깽판 쳤을 거고 자네 머리채 잡아 흔들었을 거네. 어느 정도 자네 성격은 파악된 것 같고 우리 딸 앞으로 잘해줄 것 같으니 결혼 허락은 해주겠네.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지는 말게. 자네는 나에게 한참 기준 미달인 사이에 불과할 뿐이니까. 우리 맞사이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지? 내 딸에게 몇 번 들었을 거야. 현재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말만 나왔다 하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대단하다고 우리 사이를 우러러본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 입지도 한층 올라가잖아. 하지만 자네는 내 위치를 깎아내리니 처음부터 달갑게 맞아줄 수가 없었네.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지? 결혼 허락을 끝내 받게 되었지만 속이 뻥 뚫린 것 마냥 시원하게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허락을 받게 되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장모님의 끈질긴 반대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된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특히 장모님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 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아내를 통해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잘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묵묵히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나를 한번 잡아 아내와 함께 좋은 곳으로 장모님을 모셨고 노력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바쁜 시간 쪼개가며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처가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약해둔 선물 하나가 있어서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고 몇 달을 기다려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어요. 보자마자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표정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선물이 꽤 마음에 드셨는지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말수가 적었던 어머님이 말이 많아지셨고 무뚝뚝한 말투에서 살짝 부드러워진 모습에 저와 아내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계획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장모님의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아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은 기대에 마음이 부풀었는데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장모님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장모님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네. 여긴 어쩐 일이야? 뭐야, 가족들끼리 데이트 온 거야? 옆에 이분은 처음 보는데 혹시 그쪽 딸 사위 되는 사람인가? 이번에는 가족끼리 조용하게 시골렸다며? 비밀리에 결혼을 해야 했었나 봐. 벌써 주변에 소문 다 퍼졌던데? 건우물 장모라고 딸이 사고쳐서 가족들끼리만 시골린 거라며? 뭐 어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어?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모임에도 좀 나오고 그래. 새로 들인 사이 보니까 듬직하니 좋구먼. 저기요, 명함 하나만 줘보세요. 저도 건어물 좋아하는데 나중에 술 안주로 먹게 잘 좀 챙겨줘요. 아주 잘 팔게 생겼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고 연락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별것도 아닌 게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내가 결혼식을 비밀리에 가족끼리 하든 건어물을 파는 사이를 두던 네가 뭔 상관인데 와서 즐겁게 쇼핑하고 있는 나한테 아는 척하는 거야. 나랑 친해? 말 한마디 제대로 붙여본 적도 없는 게 얼굴 몇 번 봤다고 말을 아주 거지같이 하는구만. 앞으로 내가 만든 모임에 얼굴 내밀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 이리 와봐라.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정말 속 터져 죽겠네. 봤지? 보는 눈이 많아서
내가 이런데 잘 안 오려고 하는 거라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건음을 팔고 있는 자네가 나에게는 엄청 창피한 일이라고. 이래서 사위로 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었다고. 주변에서 나를 뭘로 생각하겠냐? 이래서 사자 집안을 들였어야 했는데 옛다 이거 도로 가져가라. 괜히 이런 거 받으러 왔다가 기분만 잡쳤네. 꼴에 돈 좀 벌었다고 선물 하나 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몇 푼 안 되는 가방 가지고 내 마음 열려고 생각하지 마라. 뭘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 작정이야? 쪽팔리니까 좀 떨어져서 걸어오든지 하거라. 그때 저는 장모님의 진심을 보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물해드린 명품백을 저한테 던지셨고 제가 쪽팔리다며 떨어져서 걸으라는데 살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것도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던 저는 결국 장모님을 향해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힘들게 유지했던 관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장모님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놀랬는지 비틀거리며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저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 뒤로 장모님과의 연락은 2번 다시 하지 않았고 이대로 처가댁과의 관계는 끝이 날 줄 알았어요. 아내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며칠을 밤마다 눈물로 상처받은 마음을 토해냈어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 더 이상의 관계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장모님도 한 자존심 하시는지 저희에게 아예 연락이 없었고 눈치 보던 장인어른만 가끔 전화해서는 저희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워낙 장모님 기가 세서 그런지 장인어른이 기가 많이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점점 적응이 되었고 그냥 속 편하게 이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라며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고 더 이상은 얼굴 안 보고 지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마음이 편하고 웃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희에게는 하나의 선물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결혼 초부터 바라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루하루 불러오는 배를 보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생활을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만삭이 된 아내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아내의 몸조리를 신경 써 주셨어요.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 아이까지 태어나니 더 이상 장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었고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걸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대로 살길 원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전화에 저는 순간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저와 대화도 자주 안 하시고 하는 일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관계 형성 자체가 되지 않는 형님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얼굴 한번 보고 대화 좀 해보자는 말에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크게 감정은 없는 상태라 약속된 장소로 나갔어요. 먼저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길래 급하게 달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보고 앉으라며 술 한잔 따라준 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저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의 말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갑자기 불러낸 이유는 아무래도 자네와 장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이 문제로 인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는 있는 거니?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자네가 장모님과 인연을 끊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1년이 지났잖아. 그동안 내 아내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연락 끊고 살면서 그 스트레스를 내 아내에게 풀고 있다고. 나한테는 별말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터질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야.
그러니 자네가 만들어 놓은 이 사태를 바로 잡았으면 하는데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아야지. 내가 자네한테 전화해서까지 이런 말을 하는 거면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대충은 알 수 있겠지. 어느 정도 적당히 했으면 꼬리 내리고 들어와야지. 처제랑 자네만 편하고 우리는 힘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 애초에 자네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온 가족이 웃으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할 만큼 했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네.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 때문에 움직이는 자체가 솔직히 어이가 없다. 우리 적당히 좀 하자.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형님은 자기가 할 말만 딱 끝내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처가댁과 인연을 끊는 동안 꽤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집에 돌아와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지금의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처형한테 전화가 와서 집안 사정에 대해 얘기를 몇 번 했었지만 무시했었고 저한테까지 말을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고 장모님께 바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고 다가오는 명절날 인사드리러 가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지 않은 분위기는 아이 때문에 중화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별말은 없다고 얘기하길래 명절날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형님까지 저에게 부탁을 하는 정도라면 가긴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처가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한 걸음에 뛰어온 장인어른이 무거운 짐들을 대신 들어주며 잘 왔다고 속삭였어요. 아내는 장모님부터 찾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태어난 아이와 함께 주방에 고개를 내밀었어요. 처형과 장모님이 저와 아이를 보며 왔냐고 단답형으로 얘기한 뒤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형님에게 다가가 마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을 하며 고개만 끄덕인 형님을 뒤로하고 장인어른한테 아이를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눈치껏 음식 만드는데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와줄 게 없는지 여쭤보자 식기를 세팅해달라는 지시가 들어왔고 서로 묵묵히 긴장감 속에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며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음식 냄새에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뒷짐을 지고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뒤 자리에 앉아 세팅된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 먹는 것도 아닌 혼자서 벌써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더 충격적인 건 장모님이 형님을 대해주시는 행동을 보고 사랑을 받지 못한 저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진서방, 뭐 부족한 거 없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하게. 자네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많이 만들었으니 부족하진 않을 거야. 이것도 좀 먹어보고. 나란 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얘, 뭐하고 있어? 음식도 내오지 않고. 자네도 이리 와 좀 앉지 그래. 내 술 한 잔도 받아야지. 뭐하고 서 있어? 앉아보래도. 저는 거실에 있는 장인어른을 바라봤고 장인어른은 아이를 안아주며 신경 쓰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고 형님이 따라주시는 술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무언가 제 얼굴을 강하게 타격을 가했고 쫙 소리와 함께 얼얼해진 볼을 움켜잡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반대편도 짝소리와 함께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양쪽 볼이 너무 아파 고개를 떨구자 장모님의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침묵이 흐르고 말았어요. 건어물이나 파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급이 다른 우리 큰사이 옆에서 겸상을 하려 드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그리고 내가 자리에 앉았니? 어디서 똑같이 행동하려 들고 있어? 이래서 패워먹지 못한 놈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당장 안 일어나? 어른도 지금 젓가락 들지 않았는데 너는 아주 개념이 없구나. 형님이 잠시 앉으라고 해서 앉은 것뿐인데 그게 양쪽 볼에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에 뺨 맞을 정도로 잘못했는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 이 상황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장모님한테 너무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집안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이성을 잃어버리자 모두가 아내를 말리려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심각해진 분위기 때문인지 점점 격해지는 상황들로 인해 집으로 일단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의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장모님이 제 아내를 강하게 밀치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깍지가 풀어졌고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진 아내는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부딪힌 건지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 축 처진 몸을 흔들며 깨워보았지만 눈을 뜨지 못했고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식탁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는지 심각해진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숨죽인 채로 아내의 수술이 무사히 끝이 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결국 장모님의 행동들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고 나서야 진정이 되고 말았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장모를 향한 분노는 머리끝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한참 뒤에나 수술실에서 나온 아내는 무사하길 바랬지만 충격적이게도 의사의 말은 저를 쓰러지게 만들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눈이 실명이 된 것 같다며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회복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상태라며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다른 방법을 물어보자 이식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충격과 좌절을 안겨준 의사의 수술 결과에 모두들 너무 힘들었고 제일 힘들어한 사람은 아내였어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다는 말에 괴로움에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고 아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모는 자기 딸이 한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완전 정신이 나가버렸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아내와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할지도 몰라 불안한 마음에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헐레벌떡 찾아오셔서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키셨어요.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꾸준하게 받았고 아이는 어머니가 대신 돌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정도 정신이 회복이 되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말이 잘 들리지 않아 귀를 가까이 대니 아내의 화장대 서랍 안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가져와 달라며 부탁을 했고 모두들 한자리에 모여주게 해달라고 얘기한 뒤에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화장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니 갈색으로 된 서류 봉투가 있었고 뜯어보기 힘들 정도로 테이프로 단단하게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의 서류 봉투는 꽤 묵직했어요.
그 자리에서 뜯어보고 싶었지만 아내가 직접 얘기하는 걸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그대로 가져갔고 병원으로 가면서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걸어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일 힘들어하던 건 장모님이었어요. 아내가 다친 뒤에 한 번도 병실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팠는지 장인어른 뒤에 숨어 있었고 아내는 제가 건네준 서류 봉투를 대신 뜯어달라고 요청하길래 조심스럽게 윗부분을 뜯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서 확인한 순간 처가댁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은 충격적이게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의 개인 사생활과 장모님의 사생활, 그리고 처형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던 장면들, 무뚝뚝했던 형님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고 이런 사실들을 전부 수집해 오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하지 못한 거였어요. 꺼내는 순간 모두의 가정이 끝이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참고 눌러왔던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자신을 이렇게까지 만든 집안을 도저히 지켜만 볼 수 없었는지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게 되면서 병실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을 서로 교환해가며 보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 뜯고 뜯기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장모와 장인어른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형님과 처형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아내는 온갖 수모를 저와 겪으면서도 절대 꺼내지 않았던 건 그래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는 모습들에 참고 있었지만 자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솔직히 장인어른이 다른 여자와 따로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그늘이 있는 걸 보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형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에 충실할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 눈을 돌려 오랜 시간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었네요. 장모님은 장인어른 친구분과 바람이 난 거였고 형님은 같은 회사 동료와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밝혀지고 모두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아내가 내린 결정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인연을 끊으려고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밝혀지고 집안이 뒤집힌 상태로 처가댁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고 아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인 건 하늘이 도왔는지 시력이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한 번 다친 눈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사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진 상태입니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함께 있어 주셔서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네요. 저 역시 열심히 일해서 아내가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새벽같이 일어나 안전하게 지내는 아이와 아내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힘차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좋은 일들이 분명 저희에게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제 아내가 살아가면서 힘이 날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 또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뭐든지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